먼저 재소자 한모 씨. 2006년 구속돼 현재까지도 수감 중이다. 재소자 최모 씨. 2017년 출소했다가 다른 혐의로 붙잡혀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또 다른 재소자 김모 씨. 2010년 출소한 후 현재는 사업가로 활동하고 있다. 검찰은 2010년 12월 한만호 씨가 법정에서 한 증언이 사실인지 이들 3명에게 캐물었다. 한만호 씨가 검찰 구치감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 들은 내용을 얘기해보라는 것이었다. 검찰은 이들 3명 중 최 씨와 김 씨 2명을 법정에 증인으로 세운다. 법정에서 최 씨와 김 씨는 한만호 씨가 한명숙 전 총리 측에게 돈을 주었다고 말한 걸 구치감에서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한다. 검찰에 유리하고 한명숙 전 총리 측에 불리한 증언이었다. 그런데 검찰은 또 다른 수감자 한 씨는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왜 그런 걸까? KBS는 이들 3명을 각각 인터뷰했다. 한만호 씨의 동료 수감자 3인을 모두 만나 인터뷰한 것은 KBS 취재진이 유일하다. 취재진은 먼저 증인에서 배제된 수감자 한 씨를 교도소에서 만나 2시간 동안 인터뷰했다. 한 씨는 당시 검찰이 위증교사, 그러니까 허위 증언을 하도록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한만호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해 증언을 맞추는 일종의 집체 교육이 있었습니다. 변호사들 질문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베껴쓰기를 하는 방식이었죠. 자신은 검찰의 회유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래서 법정에 나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처음부터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증언을 거부한다 했더니 그 후부터는 저를 부르지 않더군요. 명백한 위증교사입니다. 그의 말은 사실일까? 만약 사실이라면 검찰이 불법을 저지른 셈이다. 다양한 심리적 동기가 작용할 수 있는 수감자들의 특성상 교차 검증이 필요했다. 취재진은 법정에서 검찰에 유리한 증언을 했던 최모 씨와도 교도소에서 2차례 만났다. 최 씨도 검찰에 위증 교사가 있었다고 말했다. 수감자 한 씨와 맥을 같이 하는 이야기다. 취재 결과 최 씨는 당시 수사 과정에서 증거 조작 등 검찰의 부조리가 있었다는 내용을 적은 진정서를 지난 4월 법무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분명한 건 위증교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한명숙 사건과 관련해 국민들에게 잘못 전달된 그 당시 진실을 밝힐 생각입니다. 그러나 한 씨와 최 씨 모두 위증교사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이번엔 김 씨를 만날 차례다. 김 씨는 당시 3명의 수감자들 중 유일하게 출소한 상태다. 최근 한명숙 사건이 재조명되자 김 씨는 많은 연락을 받았다고 했다. 언론에 노출되기를 꺼려하는 김 씨를 오랜 설득 끝에 만났다. 왔어. KBS 취재진은 김 씨와 2차례에 걸쳐 인터뷰했다. 김 씨는 자신이 한만호 씨와 수감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고 한다.
한만호 사장님을 바깥에서 저는 아는 사람이거든요. 일산에서 같은 일산에서 있었고 구치소에서 서로 만나고 깜짝 왜 구속됐냐. 잘못했으니까 구속됐죠. 저도 이제 생기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한 달이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랬더니 나도 얼마 안 남았다. 뭐 이런 얘기들 하고. 김 씨는 검찰의 위증교사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런 얘기는 그대로 법원에서 얘기한 건 맞아요. 검찰에서 아닌 거를 너네들이 이렇게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교육을 했다, 방송처럼. 그런 게 없거든요. 증인신문 하루 전날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건데 어떻게 대답할 거냐고 자유의사로 물어봤었지. 시나리오 까진 내려고 애워라. 그런 적 없었어요, 저한테. 앞서 수감자 한 씨, 최 씨와는 다른 입장이다. 검찰이 허위 증언을 종용했는가를 둘러싸고 이렇게 수감자 3인이 엇갈린 진실 게임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누구의 말이 맞는 것일까? 그러나 위증교사가 없었다는 김 씨조차도 당시 검찰 조사 과정에 문제가 많았다고 상세히 털어놓았다. 김 씨는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이후에도 검찰을 수시로 드나들었다고 했다. 저는 다 홍보를 왔거든요. 그거 기록을 안 남기려고. 검찰의 의사였습니다. 검찰 의사예요.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출정 부분은 안 남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누가 직원이 내려와서 저 데리고 들어가서 직원 카드 찍고. 한 몇 차례 가셨어요? 일주일에 3번 갔어요. 정식 조사가 아니었기에 조서도 쓰지 않았고 출입 기록도 남지 않았다고 했다. 당신은 한만호 씨가 검찰에 불려다니며 심리적으로 불안정했던 시기. 이를 다독이기 위해 검찰이 자신을 활용했다는 것이다. 또 당시 한명숙 사건에는 수사를 맡았던 특수 1부 외에 강력부와 특수 3부까지 동원됐다고 말했다. 한만호 사장님이 심리적인 불안감이 세다. 네가 너를 만나면 너 손을 잡으니까 좀 얘기 좀 잘하고 그냥 둘이 얼굴 좀 보고 가라. 짜장면 시켜줄 거야. 검찰에 협조해준 대가로 편의를 제공받았다고도 고백했다. 검찰도 잘못된 거 맞아요. 검찰도 불러놓고서 내가 이렇게 해서 편히 봐주고 뭐 해줬다. 다들 좋아하죠. 김 씨가 취재진에게 털어놓은 말 중에는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이 있다. 한만호 씨가 구치감에서 돈을 줬다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던 건 맞지만 한명숙 전 총리를 직접 만나 준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직접 준 적은 없어요. 한명숙 씨한테 네. 다 비서나 그 측근들한테 줬다. 네. 아, 그렇게 얘기하던가요, 한만호 씨가? 네, 직접 준 거는 사실 없다. 배달 사고는 났을 수도 있어요. 한만호 사장님이 하는 얘기는 그거였었어요. 예. 줬는데 배달 사고는 났을 수 있다. 김 씨가 들었다는 이 말은 검찰의 공소 사실과 배치된다. 검찰은 한만호 씨가 한 전 총리를 3번 직접 만나서 각각 3억 원씩 총 9억 원을 건넸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정치자금법상 유죄가 되려면 피고인이 직접 돈을 받거나 측근이 돈을 받는 걸 알고 있었다는, 즉 개입이 입증돼야 한다. 물론 그 입증 책임은 검찰에 있다. 위증교사를 둘러싼 수감자 3인의 말은 엇갈리지만 3명 다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은 검찰 수사 과정의 문제점이다. 검찰은 위증교사가 없었고 수감자들이 법정에서 했던 증언은 한명숙 사건이 유죄가 되는데 직접적 증거도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증거 능력이 없다는 수감자들을 검찰은 왜 증인으로 세우려고 했는지.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